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 상생이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노잼 도시인 대전에서 온 최문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전이 재밌는 게 많아져서 이제 유잼 도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대전상이 행사에 초대해 주신 최태현 회장님과 ERT 관계 분들께 굉장히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연결과 협력인데 마침 요즘 5월 달이 저희 대학에서는 입시 시즌입니다. 학부는 사실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대학원은 연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면 대학원 석사 박사 가서도 연구를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올해로 이제 교수 생활 15년 정도를 했는데 학생들을 한 15년 이상 지도해 보니까 되게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무슨 점수가 굉장히 높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잖아요, 학생을 선발할 때.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많이 봤는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학원 생활에서 가장 성공적인 학생은 사회성이 좋은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연구란 거는 혼자서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저는 카이스트에서 에이징 앤 테크놀로지 팔러시 랩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의 연구실로 굉장히 많은 걸 해결을 했는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여러 연구실과 기업도 함께 하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결국 창의적인 이야기가 나오려면 혼자서 앉아서 책을 죽어라고 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연결하고 협력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는 오늘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와주셨는데 과연 집에서 쇼츠 보시거나 유튜브 15분 강연 보는 것보다 여기 와서 어떤 경험을 하실까 좀 궁금한 느낌도 들었는데, 아마도 오늘 여기 오신 게 그런 연결과 협력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학부는 과학을 했고 이제 석사 박사를 사회복지 정책학을 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한국이 GDP가 계속 올라갔다가 언젠가는 굉장히 멋진 선진국이 될 거고 복지국가를 꿈꿨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좀 더 나은 사회는 복지국가 모형이 지금은 패러다임이 아니다. 정말로 좋은 기업들이 나와서 선하고 좋고 사회에 임팩트를 하는 기업들이 많은 국가들이 더 멋진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몇십 년이 지나고 한국은 GDP가 지금은 일본을 앞서갔죠.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굉장히 드문 선진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K-드라마도 그렇고 K-팝도 많은데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 눈에는 한국인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창의적이래요. 그래서 너네 한국인은 창의적이지 않니? 뭘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ERT 멤버스데이 오면서 사회 문제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풀 수 있을까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슬라이드는 유엔에 있는 예술 작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엔에서 근무를 할 때 뉴욕에 가면은 유엔 본부에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이 있어요. 보통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가장 유명한 게 총을 이렇게 꼬아서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조각상도 있고 많은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거는 이 벽화입니다. 노멀 락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미술가가 그린 황금률이라는 그런 예술 작품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인종, 나이, 성별, 종교인 분들이 뭔가 염원하듯이 하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 이런 내용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후에 어떤 인간과 인간이 정말 맞대어 살던 그 시대에는 이 그림이 유효했지만 이제는 이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ICT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같이 살고 있고요. 실제로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연구직이다 보니까 한 달에 저도 상당량의 돈을 인공지능 구독료에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5년 전 이 ERT 멤버스데이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연구비의 상당 부분이 인쇄비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프린트해서 학생들하고 나눠서 보고 공부했는데 아무도 이제 인쇄비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 연구비의 상당량이 구독료로 AI를 활용하는 걸로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여러분들이 선택한 다양한 ADA도 있고 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우리는 곳곳에 숨어있는 AI와 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만든 지능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AI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대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AI를 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에이닷이나 다 다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도 굉장히 다른 답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의 지능을 모비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군가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서양에서 만든 서양의 뇌를 활용해서 그 가장 유사한 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 안에 있다고 하면 기술을 막 홍보하고 기술을 조금 더 많이 쓰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 대학원의 미션은 휴머나이즈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술이 발전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화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의 그 아젠다고요. 그 안에서 저는 고령사회 기술복지정책연구실을 창립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의사소통으로 가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EU 과제 때문에 그리스에 갔다가 그 문명의 시작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사실은 예전에 고대 문자는 뭐 이집트 문자도 묻지만 상형 문자여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한자처럼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야 됐고 굉장히 소수만이 그러한 그 지식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지식을 다 외울 때쯤에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아테네를 기준으로 한글처럼 음성으로 할 수 있는 활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소통이 쉬워지고 지식이 전달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러한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글자였는데요. 그 이후로 우리는 소리의 시대에 들어옵니다. 사실 응답하라 시리즈 보면 예전에도 있지만 소리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청각장애인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1950년, 60년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고 실시간 정보, 가장 최근의 고급 정보는 다 소리를 통해서 전화나 그 라디오를 통해서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건 TV가 아니라 텔레비죠. 당시에 텔레비의 시대로 가면서 그 시청률 90%씩 나오던 1980년대 시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리와 함께 시각적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통신망이 깔리고, 그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소통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서 흐뭇해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 시대에 그 인터넷을 써보신 2000년대 전후로 나우누리 천리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뚜뚜뚜뚜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그 많은 기업들이 이런 통신과 함께 산업이 팽창되고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인간과 인간이 연결됐고요. 그러면 아날로그 세계에서 이렇게 디지털로 가면서 우리는 더 행복해졌는가? 우리는 더 외로운가? 덜 외로운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독사 예방 방지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초연결 사회고 어느 때보다도 항상 망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의 소통하는 방법, 연결되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니아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보면요, 놀랍게도 TV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예전에는 한 집에 TV 한 대였다가 두 대였다가 세 대였다 각 방에 한 대씩 있었죠. 실제로 자동차도 그런 식으로 마켓이 커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TV는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20대가 가구 주인공은 TV가 84%밖에 안 되고요. 반대로 60대 이상은 94.3%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 명이 작은 그 컴퓨터를 갖고 다니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변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변하고, 사실상 TV보다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개인 손안에 들어있는 휴대폰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대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안에 하나하나의 에이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지지난주에 제 수업에서 처음으로 AI 글래스를 쓰고 온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출장 갔다가 사왔대는데 300불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사실은 그 학생이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그게 AI 글래스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안경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음성으로 통제를 쉽게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식의 기술을 사고 사용하는 방식은 매일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AI가 비쌉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AI 기본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는 앞서서 그 최태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인간 증강, 어떻게 보면 인간의 효율이, 인간의 능력이, 생산성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능력은 생산성을 의미해요.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AI 구독료에 따라 차이가 크죠. 저도 제일 비싼 구독료를 쓰고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생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지 않고 특히나 저개발 국가에서는 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AI를 그럼 어느 정도에 어디까지 써야 되나? 무엇엔 쓰지 말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왜 중요하면 인간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기제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3차 산업혁명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역사학자가 이야기하고 4차 산업혁명부터는 미래학자가 얘기합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이 많았다가 지금 사라졌는데 4차 산업혁명이 사실은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가 가능해지면 실제로 우리는 트윈 시스템에 살게 되면 그거는 정말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의 산업혁명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AI for good은 무엇인가? 오늘 그 강연의 제목을 제가 그 요구받았던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AI 예시를 좀 사실은 그게 저희가 전문이기도 합니다. AI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저희도 AI도 개발하고 근데 최근 몇 달 동안 저는 사실 굉장히 깊은 고민에 많이 빠졌거든요. 학교에 있는 그 대학에 있는 사람의 역할은 사람들의 생각을 흔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발표 내용도 좋은 사례를 소개하기보다는 여태까지 생각하시던 방식에 대해서 한번 흔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AI를 이용해서 무슨 문제를 풀 것인가, AI를 해서 잘 푸는 예시는 무엇인가. 뭐 대표적인 건 이런 예시가 있게 저는 멀티모달 AI가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그 오픈 AI가 접근하는 방식과 구글이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서 놀랐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멀티모달 AI가 나왔는데 제미나이는 실제로 개발자가 막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AI를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광고를 했다면 오픈 AI는 사회적 난제라고 할 수 있죠. 시각 장애인의 비서 같은 Be My Eyes라는 그 캠페인을 보여줬고 실제로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카이스트 최초의 그 시각장애인 가연욱 교수님이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첨단 기술은 빨리 가거나 양쪽으로 증가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난제를 얼마나 잘 푸는 기술인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난제들. 그 실제로 지금도 뭐 우리가 많은 기술을 얘기하지만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택시를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치스크린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기술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이런 식으로 AI 우리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뭐 쓰레기 분리를 하는데 AI를 활용하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가. 근데 저는 이러한 접근이 되게 AI를 아직 도구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다른 범용 기술을 예를 들면 전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둠을 밝혀주기도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를 고문하는 도구로도 쓰고 핵은 에너지를 내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위험한 순간에는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 역시도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결되고 클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는 그 사이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도구는 그 도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활용하느냐에서 굉장히 다른데 저는 AI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지능이기 때문에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자동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는 스스로 껐다 켰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능이란 거는 인간과 다른 개체인데 지능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올해 다음에 뭐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각 기업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AI를 각각의 그 기능과 거버넌스에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기업가 정신이 기존에 있었던 ESG나 기업
기업의 다른 차원의 접근과 다르게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구성원 존중,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 상생 등 정말로 중요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소리 지르면서 풀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AI는 이 모든 거에 중심을 저는 흔들 거라고 이미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가 디벨로퍼, 개발자 아니면 프로덕트 매니저였거든요. 프로덕트 매니저가 대량 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석사생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연구 환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석사생 정도가 하는 거는 거의 AI로 대체할 수 있어서 저도 요즘은 거의 박사과정 중심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업 초년생들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고요. 친환경 경영 역시도 빅데이터가 있고 구성원 존중 역시도 사람들이 더 이상 소통하지 않고 AI한테 모든 상담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오해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처럼 실제로 이 모든 우리가 고민하는 신기업가 정신의 모든 요소들이 AI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AI로 인해서 유토피아만큼이나 디스토피아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사실 과학기술에서는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디스토피아를 상상하거든요. 이걸로 최악의 시나리오였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정책을 짜고 구조를 짜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AI for Good을 이야기할 때 한번 AI for Hell를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사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동안 헬 조선이란 단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청년층의 어떤 무력함을 증명했는데 그 단어가 또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AI for Hell이라는 것들이 정말로 당면화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잘 쓸 수 있고 경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로 정말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저도 굉장히 감동적인 다부터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정말 한국인의 창의성, K 임팩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창의성으로 외국 무대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많은 사회적 임팩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근본적인 거는 과연 AI 시대에 좋은 기업은 기존에 있었던 좋은 기업하고는 다른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몇천 명의 그 멤버들이 있으니까 많은 목소리를 놓아서 실제로 이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 멤버스 데이가 그런 의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7월이면은 그 유엔의 가장 오래된 에이전시 중에 하나인 ITU에서 AI for Good이라는 글로벌 서밋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훌륭한 기업들이 와서 그 AI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AI를 어떤 식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경영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매년마다 저희 정책 보고서를 여기서 발표를 하고 유엔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적게 와서 항상 아쉽습니다. 요즘 사실 이런 무대에 가면은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그 자본을 투자해서 여기에 그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기업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AI 시대의 좋은 기업이란 AI 시대의 ERT 곱하기 AI, ERT X는 무엇일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